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장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부산 금요경마의 코리아 경마연구소 UCC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좀 전체적으로 편성 구도는 좀 헐빈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그런 경주들이 많지는 않고 무난한 경주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아직 이제 전력의 완성도가 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군 경주, 1등급 경주는 조금 변수가 있어요. 역시 그 네임 밸류대로 인기도가 형성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변수가 있다라는 점. 11경주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금요경마는 좀 짧게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방식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자, 3경주, 5경주, 9경주를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스페셜 3경주, 메인 5경주, 끝장 승부 9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4번 부산 뮤직과 바깥쪽 5번 애니군대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세 마리 접전 속에서 4번, 5번, 8번. 첫 경주 가죠. 1경주는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1번만 대망의 길 잘 뛰고 3착이에요. 정말 잘 뛰었는데 3착입니다. 하필이면 이제 그 GC 트로피 경주에서 세이브 더 월드가 그 같은 등급에서의 최고 기록을 끊어버렸습니다. 트랙 레코드를 그 작성해 버리는 바람에 빛도 안 나게 순발력 잘 발휘해 놓고 끝까지 죽지도 않았어요. 끈기도 있게 버텨냈는데 두 마리가 원체 잘 뛰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생망아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대망의 길이 글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대망의 길이 대망의 이제 첫 승을 미뤄뒀던 첫 승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마필 1순위가 이번만 톱 오브 챌린지죠. 톱 오브 챌린저. 진짜 마명하고 똑같네요. 그 도전자들 중에서 으뜸입니다. 마명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고 주행심사 내용을 보더라도 1등급 덱마 이 마스터 윈, 지난주에 출전했었던 마스터 윈, 또 배달의 보배 아직까지 퇴사 안 하고 있죠. 배당 한번 내보려고 1등급 취임마 그 두 마리와 함께 이제 주행심사를 같이 치렀는데 배달의 보배는 이제 오늘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목의 혈통에 스피드가 있어요. 확실히 스피드가 있고 중거리까지는 잘 통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월드선 같은 거 19조에서 잘 뛰다가 퇴사했죠. 퇴사했는데 그 월드선 이제 동생이에요. 목의 형제만데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도입된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심사 모습으로 보더라도 1번 대망의 길의 우승을 조금 저지할 수 있는 1순위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1번, 2번 두 마리의 전력이 워낙 돋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또 특히 나머지 신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6번이라든가 7번이라든가 11번 머닝스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만은 원체 안쪽에서 1번, 2번이 그냥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막고는 의미가 없어 봅니다. 1번, 2번 단통으로 찍고 첫 경주 출발합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비욘드 좋죠? 유현명으로 등짝 바뀌었습니다. 최시대 아주 지긋지긋한 놈은 최시대 가지가지합니다. 안장이 돌아가서 또 참나 3코너 돌면서 안장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주행 중지가 됐었던 직전 경주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악소리들 좀 많이 내셨죠. 이번 경주는 사실상 안쪽에 1번만 보령 질주도 있고 또 기습 후보가 한 마리 정도는 더 넓게 보면은 볼 수가 있어서 8번 비욘드 입장에서는 초반 승부가 관건인데요. 선행만 나가면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거고요. 안장이 두 번 밀리겠습니까? 그런 사고는 한 진짜 벼락 두 번 맞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8번 선행 받으면 그대로 한 바퀴 도는 상황이고 선행을 못 받아도 2차까지는 편안한 선입으로 대처했을 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배팅의 축은 8번마 비욘드가 되겠다. 비욘드 이경주 8번을 축으로 후착 압축 들어갑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 자, 첫 번째 승부죠. 금요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번 한센 플래시는 가져갑니다. 한신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치현증 때문에 아주 더운 여름을 좀 피해서 8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뭐 육성심사 합격마 특별경주 때도 워낙에 상대 마필들이 세고 또 빨라서 그렇지 그래서 빛이 안 났을 뿐이지 여기서는 빛이 납니다. 느린 말들 투성이라 11번 한센 플래시가 외곽 선입은 무조건 보장이고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11번 한센 플래시 요거는 이기 마필 유력한 뭐 많이 팔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필이지만은 무조건 데려간다 생각하시고 11번 한센 플래시 포함해서 딱 세 방으로 정리가 되는 경주입니다. 세 방에 세 마리이기 때문에 스페셜 승부로서의 어떤 값어치는 충분히 따라주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한센 플래시의 선두권 정리 요거 포함해서 딱 세 마리 압축해 들어가는 금요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두 마리가 먼저 돋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9번마 블루파워는 역시 GC 트로피 제가 그 대망의 길 1경주 때 1번 달고 출전하는 뭐 이미 우승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일단 1경주 끝나고 나면 그 대망의 길 말씀드리면서 이제 편성을 얘기를 드렸는데 와중에 또 늦발까지 해버립니다. 원래 조금 기대는 맛이 있어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뭐 늦발을 하면서 그냥 기대감이 싹 사라져버렸죠. 근데 취입해 올라옵니다. 기본 능력이 확실하게 특별 경주였지만은 노려볼만 했다. 여기 이제 증명이 된 셈인데 정도윤의 조금 말머리가 아쉬웠다. 또 스타트도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꾼 동작이 유황이라는 점은 뭐 조금 실망스러운 측면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번 경주 편성을 살펴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늦발을 하더라도 넉넉한 1300m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서 한 발을 쏜다면은 다 잡을 수 있는 상대들입니다. 그래서 9번만 블루파워를 배팅의 축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블루파워 축으로 1조 마방의 파인의 꿈, 요 4번은 과연 이제 이번 두 번째 실전에서 얼마만큼의 발전된 주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나름대로 마방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놓고 때린 축마 9번마 블루파워를 중심에 세우고 4경주 압축합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800m 금요경마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만 알파러너, 5번 화이트 포인트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이제 10번만 BK 갬블 이런 마필들이 우선순위로 팔릴 것이고 정동철이의 지난번 깜빡이 깨먹었던 2번만 부적 베테랑도 이번에 만만치 않게 팔릴 겁니다. 다소 좀 혼전도가 있는 분위기여서 배당판도 그에 못지않게 조금 난전양상으로 흩어져 팔릴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축마가 서 있습니다. 이 우승도 거의 뭐 저는 절대적이라고 보고 입상 자체가 얘가 입상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단 하나의 하자도 없습니다. 그런 마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혼전도가 조금 있는 분산돼서 팔리는 기도 속에서 여기서 축마만 제대로 갖고 때려도 이건 뭐 후공으로 맞춰도 한 거라가 되는데 저는 쌍승식은 물론이고 후차권까지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믿고 때릴 수 있는 강력한 쌍복 대가리가 서 있는 5경주 금요 메인 승부처로 함께합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5등급 1000m 6등급에서도 순발력으로 성적을 거뒀고 5등급에서도 계속 순발력으로 도전하고 있는 다수의 마필들이 지금 몰려 나왔습니다. 안쪽 마필들 대부분 기본 이상의 순발력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가장 빠른 마필은 5번마 톱 에이스예요. 거의 뭐 물고 튀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제대로 잡아낼 수 있으면 선입으로도 모색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냥 댕받아 버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선행 출발했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있지요. 네. 비슷비슷하게 몰려 나오겠지만 결국 머리차가 됐든 목차가 됐든 3코너를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마필은 5번만 톱에이스입니다. 5번 톱에이스의 버티 가능성 요거 보셔야 되겠고 5번 안쪽으로만 자리를 잘 잡고 쫓아온다면은
답보 변화는 좀 부족해서 4번마 파이널 드림이 이번에는 찬스를 맞이했어요. 1000m로 거리 잘 줄여나갔고 또 등짝도 유아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버티기 안쪽 버티기는 4번마 파이널 드림 그리고 무조건 댕받아 버티기는 5번마 토베이스 두 마리를 동시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4번 두 마리 배팅권에 같이 가져갑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전개가 조금 혼전도가 있어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꽉 잡고 있어도 알아서 스피드를 내는 마필이 2번마 에코선이 되겠고 또 정작 첫 승은 선행으로 잡아 돌렸던 3번마 그랜드 질주 또 약간 좀 기복은 있지만은 투투 캡틴도 지금 한집 마필 밀리언 비트하고 동시에 출전하는데 얘가 좀 앞장 승부를 좀 봐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 페르디더 로켓도 있고 6번 레거시가 지난번 6등급 경주였습니다만은 무난한 기록으로 또 여유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승급전도 좀 인기를 모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들 저마다 좀 편안한 조건이 됐을 때는 잘 뛰었고 잘 뛰어도 아주 잘 뛴 건 아니고 이제 첫 승도 했고 2착도 오고 그랬을 뿐이고 그 조건이 따라주지 못했을 때는 그냥 바닥도 때리는 그런 애들입니다. 어떤 한 마리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실어줄 수 있는 애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잠재력이나 또 안정감으로 본다면은 6번말 레거시가 마음에 드는데 계속 얘도 실전에서 순발력만 보여주고 깨작깨작거리다가 지난번에 한번 왔을 뿐이거든요. 6등급에서 과연 그 정도만 가지고 승급전도 확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저는 외곽 쪽으로 노리는 마필 하나가 있어요. 안쪽 마필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버리면은 외곽 마필들 중에 한 마리가 상대적인 끈기로 꾸역꾸역 좋은 걸음이 아니고 뭐 놀라운 탄력이 아니고 꾸역꾸역 막판에 가서 전개상의 이점으로 어부지리를 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복병 마필 하나 얹어가지고 배팅 들어가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들 뭐 레거시라든가 이번 에코선 마필 자체의 상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흠잡을 거 없어요. 자기가 해오던 조교는 그대로 맞춰 갖고 나오는데 다른 좀 어정쩡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입상 조건에 조금 삑사리가 날 수가 있다. 그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배팅 가치를 잘 살펴보되 현장에서 노리는 복병 한 마리를 가지고 중배당까지 아우르는 그런 배팅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6번 기본적으로는 데려가는 마필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입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합니다. 해피게이트가 진짜 활짝 웃게 됐네요. 진짜 1번 달았습니다. 해피게이트. 해피한 게이트 1번 용근이. 최시대가 아니고 용근이로 등짝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해도 플러스 20점 들어갑니다. 1번 해피게이트 먼저 보시고요. 대부분 이제 결정타가 좀 부족한 마필들 아니면은 승급한 마필들이어서 외곽 쪽에 그 부담 중량은 가장 높습니다만은 11번 파워 터치 쪽으로도 꽤나 인기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만 또 이게 또 최시대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8월 16일 날 두 번째 따라가다가 미끄러진 것도 100% 최시대 탓입니다. 최시대가 말을 거지같이 타서 인기도를 또 못 지켜낸 거예요. 예. 유아니스 타니까는 그래도 경합까지 연출하면서 굿댄서의 5호 대장군 들어올 때 9월달 결국은 지난번에 대결이 오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최시대가 하자입니다. 11번 파워 터치 1번 해피게이트 둘 다 전개상에 큰 무리만 없으면은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1번 11번 기본 막군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방어권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급 마필은 부산 볼트, 오션 그레이 둘 다 이번 경주까지 무턱대고 그냥 주력으로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 이제 편성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대가리 왔었던 오션 그레이나 또 깜짝 추입이라기보다도 어부지리성 전개에 의한 한발 추입이었던 부산 볼트 이런 것들 이번 4등급 무대는 보다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1번과 11번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는 저도 도전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오션 그레이는 선두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막권에도 좀 1차적으로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1번, 11번 여기 기본이 돼야 되겠다 정의합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10마리 출전이고요. 금유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도는 뻔하죠. 지난번에 1착 3착 따닥따닥 붙어왔었던 토네이도 킹 6번마 기적의 족토마인데 둘 다 하자가 있죠. 5번도 하자가 있고 6번은 단점과 악벽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해서 기적의 족토마 같은 경우는 입상에 딱 맞는 실전에서의 전개가 펼쳐져야 오는 마필입니다. 그냥 판때기 자체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판때기 자체의 조건이 좋아도 문짝 열리고 돌다가 전기가 꼬여버리면 언제든지 부진할 수 있는, 그래서 거의 뭐 시소처럼 업다운이 좀 심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6번마 기적의 족토마는 그런 악벽과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적으로 5번마 토네이도 킹이 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조금 쉬고 돌아와서 그래도 안정감 있게 걸음발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5번마 토네이도 킹 요거를 일바따로 먼저 읽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노리는 마필이 있는 경주고요. 전체적으로 배팅의 윤곽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3파전에 복병 한 마리 좀 더 추가하시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다양한 승식을 활용한다면 삼복승식까지 잘 활용한다면 끝장 승부로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경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 1순위는 5번마 토네이도 킹 요거 오픈해드렸고요. 복병 마필 하나 더해서 3파전에 복병 마필 하나 더 3복승까지 좀 규모 있게 배팅을 해가지고 구경주 마지막 승부 멋지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합니다. 통일한국이 가속 자체가 아주 그냥 콱콱 나가죠. 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통일한국하고 한번 비벼보겠다. 니까지 게 이제 승급 마필 아니냐. 나는 2등급에서 계속 댕발을 조지고 있는 마필이다. 라고 11번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애들이 좀 있어요. 해서 휴양 갔다 오자마자 그냥 바로 추천을 강하게 드렸던 통일한국 8월 달에 직전 경주 그냥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된다. 또 쌍대가리 놓고 때렸던 통일한국이지만은 이번에는 통일한국이 깨지는 그림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연승이라서 인기 마필로 분류가 될 것이 뻔하지만은 그래도 또 당일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주는 절대 뭐 20원 30원으로 배당판이 마감되지 않아요. 초고 배당은 뭐 2, 30원 되더라도 결국은 4, 5배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번 통일한국이 만에 하나 뭐 2배, 3배로 마감이 된다면 안 사이죠. 불안 요소가 있는데 외곽에서 가로질러 나오는 선행 지금까지는 계속 기대를 했지만은 요번에도 선행을 나가더라도 그 과정이 직전 두 경주보다는 훨씬 더 험난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금 무리해서 선행을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머리가 됐든 목 차이가 됐든 따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직전 경주 이렇게 여유 있는 우승은 아니었다라는 거. 썬더레인이 조금 늦어서 2차 왔다라는 거.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썬더레인 1호 교체 때 나오죠. 자, 10경주 어쨌든 11번 통일한국 놓고 때리지 않는다. 전개의 축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거 놓고 중배당까지 조금 넓은 시각으로 배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금요 마지막 경주고요. 이번만 에이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주는 확실히 많이 안 좋았어요. 두바이 간에 어쩌내서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제 빨빨 좀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마필한테 아주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훈련 내용에 있어서 제가 계속 꺾어드렸는데 요번에는 좋다가 아니고 그런 불안 요소가 안 보이네요. 단점이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정우주도 뭐 순발력 마필은 그럭저럭 타니까요. 지난주도 그랬고 정우주를 태워서 이제 감량 입점 받아갖고 하필 또 떨어진 게이트가 2번이다 보니까 이거 뭐 앞선에서 그냥 잡아돌리는 그림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도 두바이까지 갔다 왔는데 무슨 뭐 로얄 루비 회사코 하늘 루비 회사코 이런 편성에 못 온다면은 그건 안 되죠. 이번만 에이스 코리아 이번 경주는 다시 배팅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배팅 모드로 바꿔서 막권용에 가져갑니다. 이번 에이스 코리아. 4번마 돌아온 포경선이 직선 걸으면 참 꾸준하죠. 능력만요. 여기서 가장 세죠. 근데 워낙 나머지 마필들하고 보여준 액면에서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혼자 59km입니다. 최근에 59 달고 뭐 잘 뛴 애들이 있습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59, 59.5, 60km가 밥 먹듯이 나왔고 62, 63 요새는 이제 그러질 않아요. 부담 중량들을 애지간해서는 조금 적절하게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4번마 돌아온 포경순이 59km인데 반반입니다. 반반. 말 상태 참 좋고 또 능력으로 분명히 우위인 것은 사실이고 또 선두권을 에이스 코리아가 좀 일찍 정리를 해준다든가 또 3번마 무적용도 있고 빠른 마필들이 좀 있어서 레이스가 좀 결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자기가 오는 대로 한 발을 쓸 수 있겠는데 59를 달고 최근에 이 돌아온 포경선이 정확하게 취입 타이밍을 또 잡아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상 경주였지만 저는 4번을 놓고 가는 막고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던 요소가 지금 안 보여서 이거 좀 재밌겠다 싶은 마필이 2번마 에이스 코리아입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4번이 올라오면 그냥 조금만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박 소장의 각은 배팅 각은 4번이 3차권 정도에 머물렀을 때 만들어줄 수 있는 고배당을 노리겠습니다. 돌아온 포경선하고 비슷한 각질의 마필 하나 그리고 돌아온 포경선보다 앞에서 2번과 같이 버티기 들어갈 마필 하나 그렇게 마지막 경주니까 뭐 2, 4 막권 아주 낮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장에서도 좀 불안 요소로 나타날 겁니다. 배당판에 그게 투영이 되면은 뭐 2배, 3배는 아닐 겁니다. 2번, 4번 못하면 쌍복으로 한번 받쳐놓죠. 쌍복 받쳐놓고 4번 부러졌을 때 항구라는 것으로 배팅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조금 살살 얘기했는데도 좀 끄트머리 가니까 좀 잠기네요. 11개 경주 10월 18일 부산 금요경마 UCC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마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